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사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해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노 컨택트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간에는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온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컨택트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된 의도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미래는커녕 당신 자신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에게 이토록 노 컨택트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아마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연락 끊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칙, 노 컨택트의 진짜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핵심입니다. 노 컨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는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진정한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는 것, 그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조차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였다면 당신은 마치 약물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저리고 그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가짜 계정으로 상대를 염탐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절의 창 안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당신의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졌던 경계들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내면의 상처,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노 컨택트는 상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30일만 연락을 끊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거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최소 6주, 길게는 8주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자신의 결정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가 어린 시절 극심한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주 강한 회피형이라면 그 시간은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불안형 사람들은 연락 두절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원칙, 즉 자기 치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당신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기준과 타협 불가능한 원칙,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위험 신호와 긍정 신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해. 지난 6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명백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4주 동안 그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는지, 더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몇 주 만에 툭 던지듯 잘 지내 라는 단 2마디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미있는 밈 하나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세의 접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긍정 신호도 없습니다. 성찰도, 노력의 증거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에 흔들려 다시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정중하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컨택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과정이며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고결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고 싶다면 그 관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노 컨택트는 바로 그 행동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성장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사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해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노 컨택트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간에는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온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컨택트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된 의도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미래는커녕 당신 자신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에게 이토록 노 컨택트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아마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연락 끊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칙, 노 컨택트의 진짜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핵심입니다. 노 컨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는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진정한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는 것, 그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조차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였다면 당신은 마치 약물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저리고 그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가짜 계정으로 상대를 염탐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절의 창 안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당신의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졌던 경계들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내면의 상처,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노 컨택트는 상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30일만 연락을 끊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거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최소 6주, 길게는 8주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자신의 결정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가 어린 시절 극심한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주 강한 회피형이라면 그 시간은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불안형 사람들은 연락 두절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원칙, 즉 자기 치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당신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당신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기준과 타협 불가능한 원칙,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위험 신호와 긍정 신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해. 지난 6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명백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4주 동안 그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는지, 더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몇 주 만에 툭 던지듯 잘 지내 라는 단 2마디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미있는 밈 하나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세의 접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긍정 신호도 없습니다. 성찰도, 노력의 증거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에 흔들려 다시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정중하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컨택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과정이며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고결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고 싶다면 그 관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노 컨택트는 바로 그 행동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성장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사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해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노 컨택트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간에는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온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컨택트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된 의도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미래는커녕 당신 자신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에게 이토록 노 컨택트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아마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연락 끊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칙, 노 컨택트의 진짜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핵심입니다. 노 컨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는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진정한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는 것, 그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조차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였다면 당신은 마치 약물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저리고 그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가짜 계정으로 상대를 염탐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절의 창 안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당신의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졌던 경계들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내면의 상처,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노 컨택트는 상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30일만 연락을 끊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거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최소 6주, 길게는 8주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자신의 결정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가 어린 시절 극심한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주 강한 회피형이라면 그 시간은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불안형 사람들은 연락 두절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원칙, 즉 자기 치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당신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기준과 타협 불가능한 원칙,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위험 신호와 긍정 신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해. 지난 6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명백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4주 동안 그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는지, 더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몇 주 만에 툭 던지듯 잘 지내? 라는 단 2마디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미있는 밈 하나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세의 접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긍정 신호도 없습니다. 성찰도, 노력의 증거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에 흔들려 다시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정중하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컨택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과정이며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고결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고 싶다면 그 관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노 컨택트는 바로 그 행동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성장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사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해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노 컨택트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간에는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온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컨택트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된 의도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미래는커녕 당신 자신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에게 이토록 노 컨택트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아마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연락 끊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칙, 노 컨택트의 진짜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핵심입니다. 노 컨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는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진정한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는 것, 그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조차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였다면 당신은 마치 약물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저리고 그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가짜 계정으로 상대를 염탐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절의 창 안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당신의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졌던 경계들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내면의 상처,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노 컨택트는 상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30일만 연락을 끊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거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최소 6주, 길게는 8주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자신의 결정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가 어린 시절 극심한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주 강한 회피형이라면 그 시간은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불안형 사람들은 연락 두절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원칙, 즉 자기 치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당신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당신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기준과 타협 불가능한 원칙,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위험 신호와 긍정 신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해. 지난 6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명백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4주 동안 그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는지, 더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몇 주 만에 툭 던지듯 잘 지내 라는 단 2마디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미있는 밈 하나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세의 접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긍정 신호도 없습니다. 성찰도, 노력의 증거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에 흔들려 다시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정중하게 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 컨택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히 깨닫는 과정이며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고결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고 싶다면 그 관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노 컨택트는 바로 그 행동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성장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사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해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노 컨택트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세간에는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온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해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컨택트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된 의도와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미래는커녕 당신 자신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에게 이토록 노 컨택트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아마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연락 끊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원칙, 노 컨택트의 진짜 주인공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핵심입니다. 노 컨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목표는 오롯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내면을 돌보는데 집중하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진정한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는 것, 그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조차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만약 그 친구가 당신이 물었다는 사실을 전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처음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계였다면 당신은 마치 약물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저리고 그 사람이 미치도록 그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가짜 계정으로 상대를 염탐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절의 창 안에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채워주었던 당신의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졌던 경계들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계절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내면의 상처,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노 컨택트는 상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법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30일만 연락을 끊으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거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최소 6주, 길게는 8주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자신의 결정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가 어린 시절 극심한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주 강한 회피형이라면 그 시간은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불안형 사람들은 연락 두절의 충격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원칙, 즉 자기 치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당신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치유 여정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당신은 노 컨택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기준과 타협 불가능한 원칙,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위험 신호와 긍정 신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해. 지난 6주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명백한 긍정 신호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를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4주 동안 그가 이전과 다르게 소통하는지, 더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몇 주 만에 툭 던지듯 잘 지내 라는 단 2마디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미있는 밈 하나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세의 접근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긍정 신호도 없습니다. 성찰도 노력의 증거도 관계